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되게 당연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곳을 딱 찾아내서 고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소프트웨어가 생존에만 급급한 구버전일 뿐입니다. 이렇게요. 심지어 그 몸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데 14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면 여러분은 과연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냥 지나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440만 원짜리 인체 가동권이라는 걸 매월 10장씩, 그러니까 한 달에 4,400만 원어치를 꾸준히 팔아치우면서 막대한 부를 썩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원천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심장부에 있는 내부 문건들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그 라만홀딩스라는 기업의 내부 비즈니스 문서량, 강연 영상, 그리고 아주 고도로 설계된 심리 마케팅 전략서들을 쌓아놓고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체를 그냥 뼈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기계로 보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 우리 몸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휴먼 OS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판매하는 이른바 마스터라는 공인심사관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물학적 가동률을 최적화해서 한 달에 2,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 정의 구간에 진입하는지, 저희가 오늘 그 치밀한 생물학과 자본주의의 결합을 해부해 볼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해두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죠. 네, 아주 중요하죠. 오늘 다루는 자료들에서 주장하는 7억 원의 지식재산권 가치나 수명 연장, 영노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되게 파격적인 신체 데이터 변화와 비즈니스 구조는 사실 매우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만홀딩스의 시스템을 의학적으로 지지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직 그들이 제공한 원천 자료의 내부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토록 고가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치밀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판매 구조를 설계했는지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가의 시선으로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철저하게 한번 해부해보죠. 누군가에게 건강 관련 명목으로 440만 원을 결제하게 만들려면 일단 고객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상식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깎아내리는 데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문건에서는 치료랑 최적화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는 마이너스 100의 상태, 그러니까 병이 나서 죽기 직전인 상태를 0이라는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해요. 염증이 생기면 약을 주고 뼈가 부러지면 철심을 박아서 당장 안 죽게 유지하는 거, 그게 치료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라만홀딩스가 말하는 휴먼 OS의 최적화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플러스 100으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그 인체 에너지 우선 배분 법칙에 따라서 생존에만 에너지를 쓰는 30% 미만의 저전력 모드를 리셋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배터리가 2% 남은 스마트폰 같은 거네요. 배터리가 없으면 화면이 막 어두워지고 앱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이때 화면을 고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재부팅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는 논리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생존에만 100%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비틀어진 뼈를 지탱하고 곳곳에 퍼진 미세 염증이랑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야 할 에너지가 생존 방어에 다 뺏겨버리니까 창의성이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여력이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 상식과 부딪히는 부분이 딱 생깁니다. 방금 배터리 충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에 폰을 꽂으면 되게 당연하게 100% 완충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라만홀딩스 마스터들의 매뉴얼을 보면 인체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되게 집요할 정도로 85% 가동률이 정답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아니 제가 440만 원이나 냈다면 한계치인 뭐 120%까지 잠재력을 팍 폭발시켜주길 바랄 텐데 왜 하필 85%에서 멈추라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시스템이 주장하는 인체 최적화의 핵심이자 이 마스터들이 세일즈에서 승리하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자동차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엔진을 항상 최고조인 100%로 막 풀가동하면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마 못 가서 엔진이 과열되거나 펑 터져버리겠죠.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예요. 100% 전력 질주는 교감신경의 극단적인 폭주를 의미하고 이건 필연적으로 엔진이 터져버리는 번아웃, 그러니까 시스템 셧다운을 초래한다는 거죠. 아, 번아웃이 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성능을 내면서도 절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 즉 85%의 골든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생물학적 상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85%를 유지하면 나머지 15%의 여유 자원, 즉 버퍼가 딱 남게 되죠. 아, 100%에서 85%를 뺀 그 15%의 잉여 에너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놈의 에너지가 15% 남았다는 게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생물학과 비즈니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15%의 잉여 에너지는 생존 방어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연산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완전히 재배치됩니다. 매일 생존과 스트레스 방어에만 막 허덕이던 몸이 골든존에 진입하면 뇌의 메인 프로세서에 막대한 전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와, 전두엽으로요? 네, 문건은 이 상태를 전두엽 전략 모드가 켜졌다고 표현합니다. 감정적인 노이즈, 불안, 잡념 이런 게 완벽히 차단되는 거죠. 전두엽 전략 모드라 확실히 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을 읽을 수 있다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엄청난 무기겠네요. 게다가 이들은 이 상태를 프로노이아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파라노이아, 그러니까 편집증의 반대말로 세상이 나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극도의 긍정적이고 질서 잡힌 상태를 뜻하죠. 물리학적인 개념을 빌려오자면 인체가 아주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엔트로피요. 갑자기 물리학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낯선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는데요. 방을 안 치우면 점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게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겁니다. 생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질서가 무너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엔트로피가 막 높아져요. 그런데 85% 골든존에 도달해서 호르몬과 구조적 밸런스가 완벽해지면 인체 내부의 무질서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아, 질서가 딱 잡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마스터들은 타인에게 본능적인 신뢰감을 주는 질서 있는 인간의 비언어적 아우라를 뿜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스터 본인이 85%로 최적화되어서 흔들림 없는 평온함, 즉 신뢰의 아우라를 뿜어낸다는 거군요?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그 신뢰의 아우라라니 너무 마법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들리죠? 네. 아니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객한테 440만 원을 결제하게 만들려면 이런 뭐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절대 안 될 텐데요? 진짜 지갑을 열게 만드는 확실한 물증이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라만홀딩스도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고객에게 느낌이나 기운 따위를 팔지 않아요. 이 자료들에서 가장 놀라운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마스터들은 자신의 85% 아우라를 일종의 미끼로 고객을 자리에 앉힌 뒤에 고객의 몸을 단 90분 만에 조작해서 이 주관적인 개념을 철저히 객관적인 물리적 하드 데이터로 눈앞에서 증명해 버립니다. 단 90분 만에요? 아니 무슨 수술실에서 마취하고 뼈를 깎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90분 만에 물리적 데이터를 바꾼다는 건가요? 뭐 엄청나게 아픈 마사지라도 하는 건가요? 문건의 설명에 따르면 물리적인 타격이나 전통적인 뼈 교정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른바 시스템 리부팅 자극이라는 건데요. 우리 뼈가 틀어져 있는 이유는 뼈 자체가 휘어서가 아니라 과각성된 신경계와 근육이 뼈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막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아, 근육이 당기고 있다. 네. 그래서 특정 신경 포인트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의 텐션을 강제로 탁 꺼버리면 근육의 저항이 풀리면서 골격이 자연스럽게 원래의 저리, 즉 제로 포인트로 스르륵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걸 프로노에아 로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뼈를 억지로 우두둑 맞추는 게 아니라 뼈를 당기고 있는 비정상적인 신경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눈앞에 들이미나요? 세 가지 핵심 데이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 정렬 데이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부팅 직전과 직후를 촬영해서 평생 18도씩 풀어져 있던 경추나 골반의 각도가 단 90분 만에 오차 없이 0도로 완벽히 복구된 수치를 눈앞에서 확인시킵니다. 와, 목뼈가 18도에서 0도로 펴진 걸 수치로 보여준다고요?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파괴력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안면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요. 열화상 카메라요? 네, 생전 모드에 빠져서 교감신경이 막 폭주하던 고객의 뇌온도는 보통 38도까지 시뻘겋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부팅 세션을 거치고 나면 뇌의 온도가 36.5도로 차분하게 쿨다운되어서 파랗게 안정된 모습을 열 분포 색상으로 즉각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뇌가 물리적으로 열을 식히는 과정을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보게 만든다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뇌가 방금 전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로 막 불타고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엄청난 공포감이랑 또 쿨다운된 걸 보면서 안도감이 동시에 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미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마이크로 검증입니다. 바로 눈동자의 해상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눈동자 해상도요? 스마트폰 화면도 아니고 눈동자의 해상도가 있어요? 네, 리부팅 직전과 직후에 고해상도 카메라로 고객의 눈을 아주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탁하고 흐릿했던 동공과 눈동자의 경계선이 어떻게 선명하고 명료해지는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앞에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뼈 각도가 0도로 맞춰지고 뇌 온도가 36.5도로 식고 눈동자가 맑아지는 이 세 가지 하드 데이터. 솔직히 이 정도 데이터를 90분 만에 눈으로 딱 직접 확인하면 속으로 이거 진짜인가 의심하던 고객의 방어 기제도 와르르 무너지겠네요. 네, 완전히 무너지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까지 다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 목뼈가 고다지고 뇌가 식은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440만 원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데이터가 확실해도 그 자리에서 큰 돈을 선뜻 긁는 건 전혀 다른 심리적 도약이 필요하잖아요. 이 간격을 메우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말이 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데이터 검증은 그저 고객의 이성적인 방어벽을 허물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네요. 완벽하게 세팅된 육체적 아우라와 눈앞의 물리적 데이터를 양손에 쥔 마스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객의 심리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3단계 세일즈 전략, 즉 프레임 전환에 돌입합니다. 아, 3단계 세일즈 전략이요?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세일즈의 심리학이 등장하네요. 어떻게 그 철벽 같은 440만 원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건가요? 첫 번째 단계는 고객에게 아주 기이한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바로 의지력의 파산 선언입니다. 의지력의 파산 선언이요? 단어가 되게 서늘한데요? 다 내 탓을 하죠. 그런데 마스터는 고객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몸의 시스템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아서 뇌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겠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자기 혐오랑 번아웃에 시달리던 직장인한테 네 잘못이 아니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OS가 9버전이라 그래라. 라면서 면죄부를 딱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면죄부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평생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이 싹 날아가면서 엄청난 해방감과 동시에 이 마스터한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되게 무서운 심리적 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객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리적 무장 해제를 당하는 그 순간 마스터는 2단계인 가치 앵커링을 시도합니다. 이때도 44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아요. 먼저 말 안 하는군요. 네, 대신 이 기술이 라망홀딩스가 25년간 20 임상 데이터를 갈아 넣어 완성한 최소 7억 원 가치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사실을 고객의 뇌리에 강제로 팍 박아 넣습니다. 머릿속의 기준점을 단숨에 7억 원으로 확 높여버리는 거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단내리기 효과잖아요. 7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압도당하고 나면 나중에 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 아니 무슨 공간관리가 400만 원이나 캐가 아니라
7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OS를 내 몸에 설치하는 최소한의 입장료가 겨우 440만 원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히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비용 지출이 아니라 초우량 자산의 취득으로 뇌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망설이는 고객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3단계가 들어갑니다. 바로 기회비용과 손실 회피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손실 회피요. 어떻게 자극하는데요? 마스터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서 440만 원을 아끼고 문을 나서면 당신은 향후 20년 동안 잠재력의 30%만 갉아먹으며 살게 됩니다. 전두엽이 꺼진 채로 살아가며 놓치게 될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과 낭비된 인생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3단계 로직, 그러니까 내 게으름을 용서해주는 위로, 7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권위, 그리고 내 미래가 망가질 거지라는 손실 회피의 공포까지. 여기에 아까 눈앞에서 본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랑 마스터 본인의 흔들림 없는 85% 전략 모드 아우라가 결합된다. 솔직히 저라도 뭔가 홀린 듯이 카드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딱 10명만 설득하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서 마스터가 월 10매의 가동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정예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보상은 엄청 확실합니다. 기본 판매 수익 1,600만 원에 정예 구간 달성 시 주어지는 1,000만 원의 파격적인 현금 보너스가 딱 더해집니다. 와, 1,000만 원요? 네, 즉 마스터 한 병이 월 2,6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죠. 매월 2,600만 원.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익이네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라만홀딩스 본사가 마스터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준다면 분명 그들을 통제하는 무서운 장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마스터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초 진입비로 660만 원을 내야 하고 본사의 전산망과 마케팅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75만 원의 유지비도 내야 합니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네요. 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마스터가 이 기술을 배워서 몰래 비슷한 사업을 차리거나 조직을 이탈할 경우 본사에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이 무려 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와, 7억 원이요? 잠깐만. 아까 고객한테 앵커링 할 때 썼던 그 IP 가치 7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마스터들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위약금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군요. 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와, 건강과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라이센스와 위약금 비즈니스로 치환해낸 이 구조. 진짜 감탄이 나오면서도 등줄기에 땀이 막 흐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라만홀딩스가 파는 440만 원짜리 상품은 단순한 건강보조요법이나 마사지 이용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통제권 자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통제권이요? 네. 몸을 85%의 골든존으로 최적화해서 전두엽을 일깨우고 그 고요한 아우라와 하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인을 지배해서 부와 명예를 쟁취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본주의적 인생 최적화 설계도 그 자체인 셈이죠. 네, 오늘 정말 깊고도 되게 낯선 바다를 헤엄쳐 나온 기분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고장난 부위를 고치는 치료의 시대를 넘어서 내 몸의 시스템을 리부팅해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최적화의 시대,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 데이터와 고도의 심리전으로 무장해서 판매하는 마스터들의 생태계까지 진짜 속속들이 파헤쳐왔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몸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물학적 배터리는 몇 %입니까? 매일 염증과 스트레스를 방어하느라 생존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30% 저전력 모드입니까? 아니면 전두엽을 풀가동해서 내 삶의 전략을 통제하고 있는 85% 골든존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다룬 이 파격적인 문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 서늘한 화두 하나를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정말로 스마트폰처럼 언제든 더 나은 성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라면, 그리고 그 최신 OS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방전되어가는 구버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 사회의 진정한 빈부격차는 통장에 찍힌 잔고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가동률, 즉 누가 더 맑은 전두엽을 가졌느냐로 결정될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무서운 양극화는 부서진 뼈를 보여주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뇌의 열을 보여주는 그 열화상 카메라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